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전세난의 고공행진, 이 전세값의 고공행진 멈추질 않는 것 같아요. 전세난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LH공사의 임대주택이나 등등 비롯해서 공공주택의 분양 물량도 빨리 소진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분양가격 저렴하고 또 주변 인프라 잘 구성되어 있고 이런 공공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무엇이든지 무조건 다 좋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곳에 위치한 물건인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오케이, 아니면 좀 보류, 이런 것들 사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2077-6330번 지금부터 전화 열어줄게요. 여기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02797-0300번 문자 번호입니다. 문자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해드릴 거예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흘렀어요. 한 주간 또 쌓여있는 부동산 뉴스들 저희가 검색해봐야 될 텐데요. 탑3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올 한 해 자산 규모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2% 이상 급증을 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5조 원 돌파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은요, 올해 들어서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의 초소형 아파트의 거래가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국토부의 실거래 정보를 분석해봤더니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초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29%가량 늘어났다는 수준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키워드 3번부터 볼게요. 리츠 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부동산 투자 신탁인 리츠 시장이 뭔가 좀 커지고 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분석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자금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예금을 할 수도 있고 펀드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제 부동산만큼은 직접 투자 방식을 많이 떠오르시는데요. 네네. 사실은 부동산 투자 신탁해서 간접 투자 방식도 굉장히 조금 활성화돼가고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근원적으로 경제 논리에 입각한다면 금리 인하라는 부분 때문에 은행에 넣어다도 별로 이렇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동산 투자 신탁 같은 경우는 통상 5%에서 6% 정도 이렇게 이상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통상적인 그 이율이 될 것이고, 어쨌든 이 부분이 금리 인하도 있지만요, 꾸준한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어떤 그 수익형 부동산 내에서도요, 다양하게 그 종목이 이렇게 다변화되고 있는 부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이게 불과 5년 만에 2배가 됐어요. 자, 연도별 리츠 시장 현황을 좀 볼게요. 자, 2010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0개 정도의 리츠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자산 규모 7.6조 원 정도로 해서요, 투자도 받고 이렇게 사업 이율을 조금 이익을 내주는 부분으로 갔었는데, 올해만 해도요 2배인 98개, 그리고 규모가 15조 원 정도로 해서 규모로도 2배. 2배가 네. 늘었다는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직접 투자라는 부분이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간접 투자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게 투자처로 이렇게 삼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규모의 경제 게임입니다. 어떤 부분이 상업 부동산이 있다면 그게 규모가 커야만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다가 플러스 간접 투자 방식이 오히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선진국에서 발달이 돼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좀 약하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제도가 좀 보완이 된다면은 많은 부분이 이런 부동산 투자 리츠로 인해서 수익도 좀 올라가고 좀 안전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또 다른 수익형 부동산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리츠 시장에서 투자 자산 현황 아까 좀 다변화된다고 했는데, 오피스 시장이 조금 일단은 제일 많은데, 지금 리테일 이 부분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이 꾸준히 늘어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여실히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를 이쪽에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주택 시장도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리츠 시장으로 투자 상황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니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리츠에 투자를 해라 말아라 이런 부분보다도요. 시장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금리 기조가 정말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투자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간접 투자 그 상품들 있잖아요. 펀드를 통해서도 또 리츠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그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상품이 있다더라. 이 정도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초소형 아파트의 거래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초소형 아파트의 인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일단 구매력이죠. 초소형 아파트를 왜 사냐라고 한다면 우리 박소연 아나운서는 내가 내 집 마련하는데 소형 아파트를 사고자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소형, 중형, 그렇죠. 네, 네. 20평대부터 신혼살림을 출발해서 또 30평대 네. 그 이상 되는 거를 이제 원하겠지만 이렇게 초소형이라고 그러는 거는 실제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라고 한다면은 12평이에요. 12평. 굉장히 작죠. 예. 자, 이런 부분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어떤 투자에 변형된 상태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서울, 경기도에 대한 면적별 거래 비중을 이렇게 봤을 때요. 이런 식으로 40제곱미터 이하라는 부분이 4.5에서 또 5.3으로 이렇게 늘어갔다라는 부분하고요.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좀 엇비슷하죠. 예, 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 지금 초소형 5년 내 건축단지 거래 증가율이 굉장히 좀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586건이라면 올해만 해더라도 무려 50%가 넘어가는 정도로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를 했고요. 네.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의 그 2배 정도 가까이 이렇게 그 작은 아파트, 초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아파트도 있지만요. 서울 뭐 예를 들어 어디 그 역세권 근처에 신축 빌라다, 다세대다 이런 것도 지금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다 아니면 시세 차익형이다라고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지금 그냥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라 주택임대 사업자를 냈을 때 혜택을 좀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취득세를 면제받는 조건이 60제곱미터 이하면은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 네. 자, 그리고 40제곱미터 같은 경우는요. 재산세를 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메리트가 있군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40제곱미터 그 이하에 즉 전용 면적 12평 이하의 신축이다.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네. 이런다면요. 가지고 있다면 많은 수요자들이 계속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고 거래가 왕왕 많이 될 거니까 그게 곧 시세 차익형 수익형 부동산이 되지 않을까 좋은 전망을 해봅니다. 네.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저희가 또 40제곱미터 이하의 물건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한 주간의 탑 기사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볼게요. 키워드 1번 열어봅니다. 부동산 서브에서 공인중개사 6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떨 것 같으냐라고 물었는데요. 집값은 보합세를 띨 것이고 전세값은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이란 전망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비슷한 자료 우리가 점검을 해봤잖아요. 이번에는 이 조사 기관이 조금 달라진 거죠. 대상은 공인중개사 6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결과치는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12월을 어떤 그 기획의 달로 제가 삼아서 이렇게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치를 말씀드린 이유가요. 정말 2015년 또 2016년 향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통계치가 굉장히 가장 들여다보는 시장으로는 가장 유력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국토교통부라든지 아니면은 이외에 많은 그 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놓는 통계치도 신빙성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직접 국민이 생각하고요. 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네. 매매시장, 전세시장에 대해서 지금 전망을 이렇게 열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내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2015년 매매시장에 대한 전망 이렇게 보죠. 우선
47.4%가요. 큰 변동 없는 보합세 그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자, 32.4%가 완만한 상승세. 자, 둘 합치면요, 완만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간다라는 게 80%를 차지하니까 거의 내년 시장은 중개 하시는 분들이 내는 전망은 거의 그대로거나 올라도 약간 오르는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자, 그럼 전세 시장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한다면 무려 거의 60%가 완만한 상승세라는 부분, 그리고 22.5%가 큰 변동 없는 보합세. 자, 일단은 오른 거에 무게중심이 많이 실려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마음으로는 좀 많이 안 올랐으면 하는 부분이 좀 서려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둘도 합쳐진다면요, 거의 80%가 넘는 부분들이 일단은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네네. 부분에 그 무게 중심이 설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다음 월세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한다면 반 정도, 46.7%가 큰 변동 없는 보합세라고 했고요. 30%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완만한 상승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위 단계인 이 보합세, 또 월세 같은 경우는요, 또 전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완만한 상승세, 또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큰 변동 없는 보합세, 이런 시장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내년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가 뭐냐, 그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46.9%가 내수 경기라든지 금리, 가계부채 등 국내 변수가 그 부동산 가격이라는, 또 전세 시장이라는, 월세 시장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고요. 22% 정도 되시는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 입법화 및 추가 부양책 발표 여부에 따라서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하고요. 이외에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등 대외 변수가 12%를 차지했고, 나머지 공급량이라든지 선호하는 주거 트렌드 변화가 나머지를 차지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미국, 유럽, 중국 대외 변수 이런 부분들이 12% 정도가 아니라 더 그 많은 그 퍼센티지로 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연결이 된 듯 해도요, 이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경제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경제가 안 돌아가면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혼자만 나홀로 좋아질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지금 환율이라든지 경제 성장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잘 주시를 하다 보면은 2015년에 대한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는 게 훨씬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큰 폭의 점수를 좀 둬야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가장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 투자 상품 하니까 역시나 상가를 들었어요. 이거는 네. 이제 일단은 뭐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부분이 대세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고요. 신규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단독이나 연립주택, 그리고 나머지 토지라든지,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유망 상품에서 완전히 제일 꼴찌로 지금 자리 잡았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만큼 심리적으로도 상품은 많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데 있어서는 조금 그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대목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도요, 정말 아파트가 그랬거든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정말 아파트 시장이 떨어졌을 때 그때 구입하신 분들은 지금 이득을 봤어요. 그러면 지금도 공급되는 이런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수익형 부동산들이 만약에 분양이 안 돼서 할인 분양을 한다 그러면 그때를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틈새, 즉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어떻게 뉴스를 계속 읽다 보면은 뭔가 우리가 행동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시장에 덧붙여서 우리가 세미나 같은 거를 들으면은 훨씬 좀 금상첨화를 할 거야. 좀 많은 것을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부동산 시장 그 거래 일선에서 뭐 공부부터 계시는 그 공인중개사분들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또 내년도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요. 또 이 시장에서 또 선두에 서서 또 굉장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저희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도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일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핵심 투자 지역과 재테크 전략 챙겨드리고 있어요. 12월 20일 토요일, 22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진행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틀간 진행된다는 거 일정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만나러 갈게요. 2077-6330번으로 전화 주고 계시죠?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셨을 거예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예요.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저희가 네. 네, 10m 리버 하는 채를 네. 얼마 전에 팔고요. 네네. 집을 사야 되는데 네. 네, 영통에 예. 건영 2차 아파트를 구입할까 싶어서 생각 중인데 네. 거기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생활 편리성 때문에로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시청자님, 지금 관심 있으신 그 물건이요. 네네.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수원 네. 영통 네. 신나무실 건영 2차예요. 수원 영통 신나무실 건영 2차. 네, 네, 점검하러 가보겠습니다. 아파트요. 2차 아파트.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점검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네네. 자, 지금 수원에 살고 계신 아파트인지 그걸 파셔서 네, 지금 새로 이제 아파트를 이제 사시려고 네, 지금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신나무실 건영 2차 아파트를 구입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네. 자, 여기가 지금 분당선 영통역 바로 붙어 있는 그 아파트 단지고, 네, 자, 지금 뭐 2000년도니까 보통 이제 이쪽에 이제 90년대 지어진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유리하고, 또 여기가 지금 34평에서 49평까지 있거든요. 세 가지 평형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럼 네. 몇 평을 또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38평이요. 38평 같으면 여기가 이제 방이 4개 구조고요. 네, 자, 지금 여기가 실거주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향후에 시세가치 상승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네네. 이제 거주 겸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네, 일단은 그 점수를 매긴다면요. 네. 한 60점 정도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긍정적이에요. 사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 이유는요. 네. 이쪽에서 그 차지하고 있는 영통구의 실수요자는 굉장히 많잖아요. 네. 사실 그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수원에서 장안구, 팔달구, 이 권성구, 영통구라고 한다면 수원에서의 강남이라면 이 영통구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 교육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거주 환경, 교통 환경까지 보탠다면 이쪽 그 영통동의 아파트 또 여기는 완전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네, 찾는 사람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평형이 38평이다라고 한다면은 네. 사실은 지금 소형, 중소형 20평대나 30평대 아파트가 대세기 때문에요. 네, 그거보다는 조금 밀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물론 여기에도 49평짜리가 있어서 그거보다 나은 건 맞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대세는 아직은 30평대, 20평대가 더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게 향후 2, 3년 동안 가치 상승분에 힘을 얻는다면요. 오히려 작은 게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방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네. 자,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분당선이라는 기능이 네. 서울로 출퇴근하기에는 사실은 멉니다. 자, 여기서 기흥을 통과해가지고요. 네, 저쪽 죽전이라든지 분당을 다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강남으로 이어지는 게 분당선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그 어떤 그 실거주 목적이라도 서울하고의 접근성을 필요로 한다면은 여기보다는 광교 신도시가 더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바로 이어지는 신분당선의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네네. 아파트 단지도 워낙 다들 새 거고요. 또 네. 이제 수원에서의 실거주자들 그리고 서울에서의 어떤 그 출퇴근을 목적으로 한 수요자들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세로 따진다면 대략 한 4억 중반이나 후반 정도 되죠? 네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광교 쪽에 신분당성 역사가 들어올 곳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그 입주한 지가 지금 몇 년이 안 됐잖아요. 네네. 거기에 33평이나 요 정도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신다면 금액을 약간 웃돈만 주면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요. 아, 그렇게 네. 된다면 거주 겸 투자 겸이 이쪽 그 영통에 있는 38평 2000년에 지어진 아파트보다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하시는데 조금 더 시장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곳이 내가 거주해야 될 곳이 꼭 영통동이 아니라면은 한번 네. 조금 더 넓게 봐서 그쪽도 알아보면서 같이 그래도 나는 이쪽에 살아야 돼라고 한다면 사시는데 제가 반대는 않고 이왕이면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광교의 30평대, 30평 초반대 아파트도 같이 한번 알아보셔라. 이렇게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릴게요.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시청자님 숙제가 하나 떨어졌는데요. 일단 네, 말씀해주신 네, 네. 그 세 곳 한번 점검해보고 진짜 네. 나에게 어떤 물건이 더 괜찮나 요거 좀 고민해보시기 바랄게요. 네네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네. 또 궁금한 거 연락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시청자님 연결 바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셔서요? 제가 이번에 집을 한번 구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제가 두 군데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신갈동에 한신 이미지 아파트 한 곳하고요. 예, 그다음에 영덕동에,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현대 힐스테이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두 평수는, 신갈동에 있는 거는 33평대고요. 네. 힐스테이트는 35평대예요. 그런데 이 두 아파트 진연도 좀 차이가 있고 가격 차이도 한 1억 5천 정도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향후에 부동산이 또 오른다는 전망이 있어서 네. 뭐 두 군데 중에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나을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첫 번째가 신갈동 신갈 한신 아파트라고 예, 말씀해 예. 주셨고, 두 번째가 영덕동에 있는 현대 힐스테이트. 예. 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건 실거주 목적이에요. 예. 제가 말씀드린 이 답변에 따라서 좀 오히려 더 그 고민이 될지 아니면 속 시원하게 해결될지 모르는데요. 예. 자, 일단은 지금 위치가 일단 틀리잖아요. 예, 이층에 지금 신갈동 같으면은 아무래도 그 기흥 쪽에 예. 지금 말씀하신 영덕동은 흥덕지구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그쪽에 서울 접근성이라든지 또 택지지구 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따지면은 당연히 흥덕지구 영덕동에 있는 아파트가 더 유리해요. 예. 근데 지금 여기 가격 차이가 지금 1억 5천이나 나잖아요. 예. 자, 이걸 이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아까 원대마을 신갈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예. 입지가 역하고 분당선하고 가깝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이 주택이 거주하면서 가격은 오를 수 있느냐라고 하면 오를 수가 있어요. 그 예. 이유는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여기는 지금 380세대 아파트짜리고 2002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예. 근데 전세 비율도 거의 85%까지 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인프라, 즉 이 아파트 말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다세대 다가구 밀집촌이거든요. 예. 그쪽에서의 실수요자들은요, 이런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요 근처를 좀 아신다면은 좀 밑에 동탄 일기 신도시가 있고요. 병점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 거기 가도 마찬가지 아파트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세 비율도 85%, 90%까지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로 집을 안 사고 전세로 사요. 근데 그 이유는 이기 동탄 신도시로 넘어가려는 그 계획하에 집을 안 사고 자꾸 전세로만 사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는요, 이미 빌라의 인프라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빌라 거주자들이 조금 내가 돈을 더 투자해서 간다면 이렇게 30평대가 2억 초반대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내가 거주하는데 진입비용은 그리 크지 않거든요. 그럼 실수요자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다만 얼마라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영덕 즉 흥덕지구로 갔을 때는 일단 거주비가 늘어나잖아요. 예. 거주비가 늘어나는 상태에서 그쪽에서 내가 만약에 거주하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요. 저 같으면 거주 비용을 낮추고 그 다음에 투자액을 다른 쪽에서 좀 수익형이나 시세 차익형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따로따로 배치를 시켜볼 것 같은데 여기면은 흥덕지구로 넘어가는 순간 거주 겸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거주하면서 갑자기 시세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예. 그럼 멋지게 팔고 나올 것이냐, 나오면 또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요, 거주비를 늘리는 거는 투자성으로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흥덕지구가 사실은 그 교통 환경이 썩 좋은 곳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지역이 1등이라면 당연 광교 신도시고요. 예. 그거보다 못하기 때문에 평당 한 1000에서 1200 정도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거기에 거주를 하는데 일단 전세 비율도 좋고 차로 출퇴근하는 용서고속도로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장점은 많은데 이 많은 분들은요, 이 지하철 기능을 굉장히 우수한 교통 기능으로 생각하지 차량을 이용한 교통 기능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흥덕지구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아까 생각하신 신갈동에 있는 아파트를 좀 거주 비율을 낮추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매수를 해서 거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금으로 좀 제대로 된 투자를 좀 병행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좀 도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국토개발연구소 이윤원 대표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되는 매물 정보입니다. 2077-6394번으로 지금부터는 전화 주세요. 매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거고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건 대표,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양팔석 대표님의 매물부터 볼게요. 오늘 어떤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작년 올해 들어와가지고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집값, 땅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 바로 용산구입니다. 그런데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사업이 재개될 때 이제는 용산 입성은 쉽지 않죠. 20, 30년에 강남 입성에 실패하셨다면 이제 용산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 2,50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잠시 뒤에 효창동 갈 겁니다. 기다려주시고요. 박일건 대표님께서는 오늘 2개 매물 준비하고 계세요. 대표님. 네, 최근에 제가 강남권 위주로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같이 이제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서 이런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지역은 바로 어디냐라고 말씀드리면 바로 강남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남권이면서도 초역세권, 더블, 트리플 역세권에 개발호조까지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지역은 강남 중에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논현동 지역 가볼 거고요. 두 번째 지역은 강남을 따라잡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송파권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송파권역에서도 가장 큰 개발 호재와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잠실, 석천 더블 역세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세 가지 매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일권 대표님의 매물 먼저 열어볼게요. 미스터 역세권은 오늘 어떤 매물을 준비하셨을까요? 박 대표님의 첫 번째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논현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3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2층이 있고요. 매매 금액이 2억 5,500만 원, 전세 보증금이 2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잡고 가겠습니다. 박 대표님과 말씀 나눠볼게요. 대표님, 추천 네. 포인트는 어떻게 갖고 갈까요? 네, 첫 번째는 강남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개발 계획에 직접적이고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 바로 삼정 역세권. 지금 현재 본 매물은 지하철 7호선과 9호선, 뭐 논현역이나 학동역을 이용할 때는 약간 좀 멀다 느낄 수 있겠지만은요, 본 매물이 입주하기 바로 전에 9호선 연장선이 개통될 때는 약 3, 4분 거리 1차 역세권으로 탈바꿈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9호선 연장선을 타고 두 정거장만 가시면 바로 삼성동 한전부지와도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향후 강남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삼성동 역세권 국제교류 지구의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뿐만 아니고 뭐 그 강남 역세권에는 롯데칠성 타운의 개발과 9호선 연장선 개통, 그리고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신분당선 착공까지 기다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개발 계획과 교통적인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탁월한 입지와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본 지역은 정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워낙 입지가 뛰어나기 때문에 하단부지 걸어서 뭐 10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테란로고요. 바로 위쪽으로 가시면 성형타운과 최근에 가장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가로수길 압구정동 라인이기 때문에 정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이 안정적인 임대수 꾸준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본 매물의 가장 큰 특징은 매매가가 워낙 싸게 나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두 자릿수의 임대 수익률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박일권 대표님의 필명 미스터 역세권답게 여기도 역 근처에 있는 매물일 거거든요. 점검하겠습니다. 주변 지역 좀 봐주세요. 네, 지금 현재는 지하철 7호선과 9호선을 이용하신 한 6, 7분 정도 거리의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매물이 입주하기 바로 전에 9호선 연장선, 차병원 사거리에 삼전역이 개통이 되면 3, 4분 거리의 초역세권으로 탈바꿈하게 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입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으로 가시면 바로 가로수길이라든지 압구정, 청담동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걸어서 10분 내면 바로 테헤란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차고 넘치는 임대 수요와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탁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재들도 봐야 될 텐데 호재도 정말 차고 넘칠까요?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강남 역세권의 바로 서초동 롯데타운 칠성 부지도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호재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호선 연장선을 타고 두 정거장, 뭐 5분 때면 바로 삼성동 한전부지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호재에 따른 수혜를 바로 얻는 지역이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본 지역은 9호선 연장선뿐만 아니고 신분당선의 착공도 내년 말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계획과 교통 호재, 개발의 두 개 축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본 지역은 강남구청이 추진하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의 유력한 후보 지역 1순위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역세권 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커다란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잘 지어진지가 궁금합니다. 내년 3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인데요. 건물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본 매물은 삼전역 도보 3, 4분 거리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주차도 세대당 한 대씩의 주차 가능하실 뿐만 아니고 굉장히 막힘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이 높은 임대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 총 5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실평 자체는 약 11, 12평으로 약간 컴팩트한 사이즈지만 3베이 구조의 남향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쾌적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기본적인 옵션들이 제공이 됩니다. 뭐 에어컨이나 드럼 세탁기 제공되고요.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본 매물은 논현동권에서 최고급 빌라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시공업체에서 시공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도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바로 가격. 저희가 또 이 가격이 맞아야 되잖아요. 가격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본 매물의 매매가는 2억 5,500만 원입니다. 방송을 보신 분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이런 초역세권, 9호선 라인 강남권에 이 정도 가격대면 약
주변 매물에 비해서 약 3천만 원 이상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세로 활용했을 때는 약 2억 2천만 원, 그럼 실투자금 자체는 3,500만 원 초소액 투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저금리를 활용하셔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본 매물은 월 이자를 제하시더라도 10%가 넘는 두 자릿수죠. 보증금 3천에 월세는 10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임대가 맞춰진 후에 잔금하시는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탁월한 입지와 자체적인 건물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매물이다. 안정적이 높은 임대 수익 뿐만 아니고 시세 차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매력이 있죠? 하지만 매수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방송을 통해서 분양되는 매물과 거의 선분양이기 때문에 실물을 확인할 수가 없으신데요. 본 매물은 샘플하우스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샘플하우스를 방문해 보시고 정말 집 정말 너무 이쁘게 잘 져놨다라고 하시고 투자에 나서시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점검해 드렸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이번에는요, 부동산계의 슈퍼맨이세요. 양팔색 대표의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암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어요. 내년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가격 한번 볼까요? 매매 금액이 1억 5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50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팔석 대표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 매물 추천 포인트는 어떻게 가지고 오셨어요? 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산의 땅값이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싸게 분양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죠. 2,500만 원입니다. 아주 초소액으로 미래가치 가장 큰 용산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 그것도요, 2,500만 원만 묻어두는 게 아닙니다.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1년에 얻어가는 수입이 300만 원 이상. 즉 13%의 높은 임대 수익을 동시에 걷어가면서 미래 용산의 가치를 그대로 주머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입지의 매물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미래 가치라는 것은 결국 개발 가치죠. 30년 만에 본격화되는 한강 종합 개발의 그 중심축, 용산 반포 성수로 이어지는 이 중심축에서 용산의 가치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큰 비상의 나래를 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용산의 선점, 즉 길목 지키기 차원에서 먼저 선점하는 이런 지혜 발휘하시기 바라고요. 주변에는요, 재개발 이주 수요가 이제 본격화됩니다. 내년에 효창 4호 계획이 이주가 시작이 될 때 이주 수요에 의한 큰 폭의 시세 차익과 더불어 높은 임대 수익이 덩달아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입지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입지적인 여건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호선 효창공원암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주변 좀 점검해 드릴게요. 대표님. 네, 전철 6호선과 경의선이죠. 더블 역세권입니다. 효창공원암역에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7, 8분만 걸어가시면 어디냐? 쿼드러플 역세권 공덕역이죠. 여기는 5호선,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가 지나는 그야말로 이제 공덕 주변은요, 마포의 4대 성장 동력 거점입니다. 이 상암 DMC부터 그 다음에 합정, 홍대 상권을 거쳐서 공덕으로 이어지는 4대 성장 동력 거점이 마지막 축이 바로 공덕역입니다. 이 공덕역에서부터 삼각지로 이어지는 이 벨트라인이 앞으로 큰 개발 가치를 더더욱 높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매물 주변에는요, 그야말로 용산은 개발의 밭이라고 하죠. 한강 종합 개발이 있고요. 또 그런 가치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그 어느 것보다도 4개의 노선과 더불어 사통팔달의 교통여건과 민족공원의 개발지, 즉 민족공원이 조성되는 데서 걸어서 약 한 15분이 채 걸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치적인 측면과 더불어 용산역과 서울역 주변, 공덕역 주변의 계속적인 개발 가치에 의해서 큰 시너지 효과가 그 어느 것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이곳 용산 아니겠습니까? 지금 끊임없이 개발 호재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하나씩 정리해 보자고요. 대표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그냥 제목 단위로, 키워드 단위로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한강종합개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격화되는 한강종합개발의 그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 두 번째는요, 용산국제업무단지입니다. 당군들의 단일 사업으로 가장 큰 사업이었다고는 용산국제업무단지가 이제 사업이 지연이 됐죠. 근데 내년부터 아마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랬을 때 이 주변 걸어서 1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자,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이 2018년에 이루어지고요. 용산 전자상가의 터미널 부지에 들어서는 특급 호텔이 곧 착공 예정이죠. 자, 용산민족공원 2016년에 미군 부대 이전, 바로 내년, 내후년, 1년 정도 이제 남짓 남았는데요. 그랬을 때 남영역 주변에 미 대사관 입주와 더불어 주변의 개발, 경의선 개통과 더불어 지상고 간의 공원화, 자, 효창 4구역의 재개발 다음의 차순위, 개발 지역은 지도를 보시면은 아, 여기가 될 수밖에 없구나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재개발의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을 공히 가져갈 수 있는 입지에 되겠습니다. 네, 이제 건물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내년 6월에 준공이 될 예정인 선분양 매물입니다. 한번 점검해 볼게요. 어떻게 지어집니까? 네, 선분양 매물입니다. 2015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원룸 주택입니다. 근데 원룸 공급 과잉되지 않나 걱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역은요, 신축 주택이 아예 없습니다. 용산은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신축 주택이 있다 해도 아주 오래된, 그리고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택은요, 엘리베이터 있죠. 다세대 주택의 가장 난점이 뭡니까? 주차 시설이죠. 그렇습니다. 여기는요, 주차장이 2개 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 100%도 아니죠. 120%의 주차 공간이 확보되는, 그야말로 그런 주차 공간이 아주 편리하다. 세 번째는요, 바로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 온 설계사가 설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 또한 마찬가지로 탄탄한 사업 실적을 가지고 있는 안정된 시공사가 하기 때문에요, 럭셔리하고 고급풍의 건물이 될 것입니다. 총 7층으로 구성이 되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그 중에 7층 중에 7층이 되겠습니다. 실전용 면적이 6.5평에 이르고요. 오피스텔 평형으로 보면 13평형입니다. 자, 공동역 주변에 약 1km 이상 떨어진 오피스텔 분양가 2억 5천만 원을 호가하는데 이 매물은 아주 저렴한 그런 매물이 되고요. 원룸 공급 과잉 걱정 마십시오. 이 지역은요,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하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이고요. 더더구나 원룸 자체의 수요가 아예 풍부한 그런 지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5층 방 하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님? 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을 공개해드리면 1억 5천만 원에 불과하죠. 자, 주변 시세를 한번 4평, 5평 기준으로도 1억 4, 5천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매물은 1억 5천만 원의 선분양 매물임을 말씀드리고요. 전세보증금 1억 1,500만 원일 때 전세로는 실투자금 3천만 원 남짓되지만은요, 월세 놓으십시오. 충분합니다. 2천만 원에 60만 원. 대출 활용 시에 대출 1억 500만 원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제 투자비는 2,500만 원. 대출이자 35만 원 제외하고 1년에 총 얻어가시는 수입이 2,500만 원 투자했을 때 336만 원, 즉 13.7%의 높은 임대 수익이 얻어진과 동시에 세입자 입주 잔금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혹시 내가 임대 안 맞춰지면 어떡하나 걱정 마십시오. 또한 관리회사가 전문 관리회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방에서도 안심하고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용산의 미래 가치를 확신한다면 투자에 나셔도 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매수할 때 유의점 한 가지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대표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죠. 네, 선분양의 매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짓지 않았는데요. 오시면은요, 그 옆에 같은 시공사가 지은 건축물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어느덧 마지막 매물입니다. 송파동 가볼게요. 송파구 송파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석촌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내년 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매매 금액이 2억 6천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 내다보고요. 대출 가능 금액 1억 7,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500만 원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일건 대표의 매물입니다. 대표님, 이 매물도 추천 포인트부터 짚어주세요. 네, 첫 번째로는 송파권역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잠실역과 석촌역 8호선을 도보 3분에서 7, 8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바로 코앞에 석촌호수와 제.롯데월드 타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 본 시청자님, 정말 입지 너무 좋다라고 하시고 투자에 나서시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에 송파권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개발 호재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롯데월드의 그런 준공이 내년 말로 얼마 남지 않았고요. 특히 9호선 연장선이 내년 하반기, 내후년 초에 됐을 때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호재들, 직접적인 호재 이외에도 2호선과 9호선을 이용하시면 삼성동, 한전부지까지도 뭐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특히 본 매물은 송파대로변에 바로 접해 있고 일종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용적률 상향과 향후 역세권 개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송파권에서 가장 미래 가치가 뛰어난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교통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아진다. 뭐 9호선과 개통이 되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뀌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송파권은 가장 높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지만 9호선 연장선 개통과 주변에 여러 가지 매머드급 개발 호재에 따른 폭발적인 임대가 상승과 매매가 차익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미스터 역세권 박 대표님은 역세권 강조하고 계시죠? 입지 좀 더 봐주세요. 네, 본 매물은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8호선 석촌역 도보 3, 4분에서 7, 8분 안에 이용할 수 더블 역세권이고요. 특히 내년 하반기에 9호선 연장선이 개통될 시에는 송파권에서 가장 좋은 뛰어난 입지로 바뀌는 트리플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주변에 뭐 석촌호수라든지 뭐 올림픽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학군 수요 탄탄하고요. 송파에서 가장 높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발 호재 또한 너무나 많아지고 정리되려나 모르겠어요. 대표님, 어떤 거 굵직한 거 위주로 점검해 주세요. 네, 제.롯데월드 타워를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한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과 그다음에 또 그 송파권에서 이루어지는 뭐 가락시형 재건축, 잠실 주공 5단지의 재건축, 뭐 가락시형, 문정 위례신도시, KTX 수소 역사 등 정말 이름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호재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방 2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건물 어떻게 지어지나 좀 들여다볼까요? 대표님? 네, 본 매물은 지금 한참 공사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 따뜻한 봄에 잔금을 맞추신 후에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총 5층 중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정남향 구조입니다. 그래서 개방감, 앞에 바로 도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막힘이 하나도 없이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다세대주택 투자하실 때는 이면 중에서 한 면 정도는 거의 막히게 되는데요. 본 매물은 양옆에 막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만큼 높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 가능하시고요. 실평형 자체가 약 13평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투룸에 비해서도 약 한 평 이상은 크기 때문에 3베이 구조라서 더욱더 공간 활용도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그만큼 탁월한 입지와 건물의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 매물이고요. 특히 본 매물 또한 송파권역에서 최고급 다세대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스템 에어컨까지 제공될 정도의 정말 최고급 다세대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면도로를 양쪽으로 끼고 있어서 개방감이 아주 좋고 그만큼 최강도 우수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격 궁금합니다. 매매 가격 어떻게 됐나요? 네, 매매 가격은 2억 6천만 원입니다. 최근에 올 초에 비해서 송파권역에는 다세대주택의 가격 상승이 많이 한 건 맞습니다. 약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천만 원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상한선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발 호재에 따라서 앞으로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매물의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주변 매물에 비해서도 약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저렴한 상황이고요. 전세를 오셨을 때는 2억 2천만 원,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는 4천만 원. 수익형 부동산, 저금리를 활용한 수익형 부동산일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9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현재 가치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하지만 9호선 연장선 개통과 송파권역에서 나오는 매모드급 개발 호재에 따른 임대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대비해서 200% 이상의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고요. 9호선 연장선 개통됐을 시에는 3억대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뿐만 아니고 주변에 워낙 탁월한 입지와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꼭 알아둬야 할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송파권역 같은 경우는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하단부로 가시면 싱글 역세권밖에 이용할 수 없으신데요. 가급적 투자를 하실 때는 더블 역세권이나 트리플 역세권 쪽에 투자하셔야 임대 수익률뿐만 아니고요. 향후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비역세권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시고요. 역세권, 더블, 트리플 역세권을 공략하시는 게 시세 차익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는 역세권으로 가네요. 자, 마지막 메모리였습니다. 송파구 송파동 다세대 주택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매물 점검하고 왔고요. 저희 양팔석 대표께서 무료 세미나 진행하고 계신데 일정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재무 설계 해드리고 있습니다. 12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고요. 2077-63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료 세미나 문의사항도 2077-6254번,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점검해드린 물건에 대한 궁금증도 같은 번호입니다. 2077-6254번으로 방송 후에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63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꾸려 나가봤고요.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투자 부동산 연구소,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마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